우선 행사하기 전에 오신 분들 얼굴 도장, 눈도장 한 번씩 찍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신문사원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양명근 사장님, 반갑습니다. 박규철 부사장님, 반갑습니다. 조합가스 담당 한상열 국장님, 반갑습니다. 청년가스 담당 류재준 국장님, 네, 한상원 수소기자님, 주최 구독 전시회 담당 김정환 대리님, 제일 중요한 안전 분야 이경인 부부장님, 도시가스 담당하는 주병국 부부장님, LPG 담당하는 김재형 부장님, 가스 비리 분야 양인범 기자님, 그리고 저희 신문이 가장 예쁘게 만들 수 있는 편집부 최소미 편집차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을 맡은 최수연 과장입니다. 겁나게 이뻐. 네, 신문하시분들 다시 내려가시고, 김덕진 연기님, 일기 김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원기 명기님, 네, 일기 김원입니다. 박기정 고모님, 반갑습니다. 다음 최행당 명기님, 최행당 명기님, 반갑습니다. 최행덕입니다. 다음 연동훈 고모님, 반갑습니다. 3기 영동입니다. 이태수 명기님, 반갑습니다. 한기태수입니다. 전상명 명기님, 반갑습니다. 3기 조상동이랍니다. 김정원 고모님, 안녕하세요. 6기 김정언입니다. 박규팔 명기님, 박규팔 명기님, 현재 6기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석열 명기님, 네, 6기 정석입니다. 다음은 정기영 명기님, 안녕하세요. 7기입니다. 김명호 단장님, 8기 김영호입니다. 최필규 고모님, 8기 최표입니다. 임창기 명기님, 안녕하세요. 9기 임창기입니다. 임태원 사국장님, 안녕하세요. 9기 김태원입니다. 이태평 직전당관님, 안녕하세요. 11기 이태평입니다. 박진규 명기님, 안녕하세요. 11기 박진기입니다. 김은기 부단장님, 14기 김용입니다. 신종수 명기님, 13기 신종수입니다. 임종수 명기님, 14기 임종수입니다.
김한수 부단장님, 반갑습니다. 15기 김한수입니다. 강고성 명기님, 강고성 명기님, 반갑습니다. 17기입니다. 김보합 간사님, 김보합 간사님, 네, 17기 김보영입니다. 그리고 정민석 간사님, 반갑습니다. 17기 정민석입니다. 김민석 간사님입니다. 박기호 명기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25기 박규입니다. 이호영 명기님, 반갑습니다. 25기 이호영입니다. 이승용 명기님, 네, 반갑습니다. 누구라고? 누구십니까? 몇기인가? 28기인가? 25기이십니다. 25기였습니다. 다음 한용훈 재무장님, 반갑습니다. 26기 한용입니다. 권동진 명기님, 안녕하세요. 28기 권동진입니다. 이용빈 명기님, 안녕하십니까. 28기 이용빈입니다. 권한진 명기님, 안녕하십니까. 29기 권한진입니다. 김충기 명기님, 네, 안녕하십니까. 31기 김충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승호 명기님. 네, 31기 이공입니다. 막내들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32기 앞으로 나와주세요. 올해 오신 따끈따끈한 신입들 제 옆으로 왼쪽으로 쭉 서주세요. 말 잘 들어. 네, 앞에 모습으로 응명하겠습니다. 김재영 명기님, 네, 안녕하십니까. 32기 김재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형훈 명기님, 안녕하세요. 32기 이형훈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정환 명기님 먼저 소개할게요. 박정환 명기님. 32기 박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현재 안내 계시고요. 마지막에 삼천리에서 오신 김성국 차장님입니다. 예비 명예기자 김성국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정입니다. 네, 차렷, 경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호명 안 해드린 거 없죠? 네, 지금부터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난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시간 관계상 가스신문 윤리 강령 전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신문은 이 땅에 가스란 씨를 뿌리고 갖고 온 한국 가스인들의 뜨거운 염원을 모아 새로운 가스화 시대를 선도하는 가스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가스신문은 국민의 알 권리와 균형 있는 가스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대를 바라보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가스업계의 진정한 대변지가 될 것을 약속한다. 가스신문은 깨어있는 사회의 공기로서 가스업계의 어두운 곳은 밝히고 밝은 곳은 더욱 빛나게 하는 정론 지필의 민주언론임을 항시 자각한다. 이러한 사명을 다하고자 한국가스신문사의 임직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언론인으로서의 도덕적 결단과 실천 속에서 진실한 보도, 올바른 비판이라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명예기자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32기 이형훈 명예님. 명예기자 결의문. 우리 한국가스신문의 명예기자 일동은 고유한 위상과 기능을 가진 언론 종사자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와 지역사회와 소속 직장을 위하여 더욱 헌신하고 가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일익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가스인의 알 권리와 생동하는 뉴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 직장 리포터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독자와 호흡을 함께하는 가스신문의 중추신경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데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타의 모범이 되는 언행으로 언론인의 품위를 지키며 한국가스신문사의 윤리 강령을 철저하게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취재와 관련하여 직분을 남용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어떠한 부당행위도 일체 배격할 것을 엄숙히 파괴한다. 하나, 우리는 가스업계의 유일한 대변지를 건전하게 육성시키는 일이 가스산업 발전의 첩경임을 인식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가스신문 명예기자 일동. 감사합니다. 목소리로만 듣겠습니다. 자, 가스신문사 35주년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5년 전에 30주년 그 창간 기념식 때 낭송했던 그 축시가 사실은 그 양 사장님이 양영 사장님께서 직접 자작하신 축시예요. 근데 그 내용이 가스신문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희망 그리고 다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정말 역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랍 속에 잠자고 있던 이 시를 다시 꺼내서 다시 한번 낭송을 여러분 앞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목이 30년간의 긴 항해인데 이거를 35년간의 긴 항해로 바꿔서 제가 이제 낭독을 하는데 사실 여기 띄워줘야 되는데 이게 오늘 뭐 안 돼서 제가 한번 외워서 하는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되도록이면 안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30년간의 긴 항해 양영근 1989년 5월의 꿈은 참으로 무모했다. 턱없이 부족한 물과 식량 서툰 선원들 몇 명이 전부일 뿐 선수의 그 잘난 깃발 하나 내걸고 겁없이 출범의 닻을 올렸다. 신대로 발견한 콜럼버스 야망이나 보물섬을 찾아 나선 것은 아니었다. 누군가가 개척해야 할 신항로, 새들이 비상할 푸른 하늘을 마중하며 깊은 바닷속 더듬고 보듬어서 잠자는 물고기를 깨우고 싶었다.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은 당연한 것, 굶주린 폭풍우는 서로 얼싸안고 견뎌냈다. 이 항해에서 진정 두려운 것은 지적 낙태와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 그 싸움에 밀리면 찾아오는 역풍일 뿐. 보라, 싱싱한 고기 때 저렇게 펄떡인다.
온 35년의 긴 항해지만 아직은 항구에 머물 수가 없구나. 희망의 섬 찾아 새날을 노래하자고 갈매기가 졸라대고 순풍이 등을 민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30주년 때 영상이 있는데 이건 단톡방에 식사할 때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잠시 그 얘기를 하자면 우리 단장님하고 여기 사무총장님이 제가 틀릴 때 한 자당 10,000원씩 받는다고 그래서 너무 떨렸었는데 다행히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영근 사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남태평양의 철새는 수말리기를 날개의 힘으로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움의 힘으로 날아온다. 네. 우리 강남 갔던 집이 중국의 맨 밑에 있는 성이 운남성이죠. 우리 그 지역을 이제 운남성 이하 지역을 갖다가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강남이라고 했습니다. 베트남까지 해서 그 강남 갔던 제비들이 이제 봄이 되면 이렇게 집을 짓기 위해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데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 매기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는가. 이 가스 업종에 종사한 바로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또 가스 신문이 있는 거고, 제가 가랑창께도 35년 전문지 30년 할 때 이 한국 전문신문협회에 협회장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50년, 60년 된 전문신문들도 많았고 저는 거기에 비하면 우리 30년은 아주 절반밖에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이유는 아무도 이렇게 명예기자 제도를 하는 신문사가 없어요. 전국에 전문신문이 그때 한 700개가 있었고 그 중에서 지금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이 한 250개가 되고 전문신문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신문사는 지금 10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개 신문사는 어떻게 보면 전문신문 중에서도 엘리트 신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대로 건실하게 운영이 되는 신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회장을 선출하는데 결국에 가스신문은 이렇게 매기자라는 특출한 제도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어느 신문사도 하지 못하는 국제 전문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 정도 되면 우리 전문신문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 아니냐 해서 제가 가당찮게도 전문신문협회장을 2번이나 역임을 했습니다. 지나간 35년의 역사가 되돌아보면 어떻게 끝만 같습니다만은 여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가스신문이 1989년 5월 4일날 창간되었고 매기자라는 그 2년 뒤 1991년 10월 1일날 창간되었습니다. 근데 그 창간 당시에 여기 매기자들 보면 거의 다 직장에서는 말단이었어요. 대리, 기껏해야 과장 그런 분들이었고 또 LPG 판매소 근데 지금은 의젓한 벌크 업체의 대표이사가 되시고 또 대기업의 임원 되시고 박사를 배출하고 기술사를 배출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가스신문 안에 있는 이 인력 자원은 제가 아까 우리 가이드님한테도 이게 가스업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다. 저는 얼굴색 하나 감출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가 소중한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33년 동안 우리 신문사는 35년 동안 그럼 한 세대가 넘어가면서도 이렇게 지속되는 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자랑스러운 여러분 이력서에 한 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어디에 내놓더라도
나는 가스심은 명예기자는 단순한 명예기자가 아니라 가스업계 발전을 하는데 내가 이화지했다, 기여했다, 이걸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금까지 이렇게 가스신문을 와왔고, 여러분들이 늘 또 독자위원으로서 우리를 감시를 했고, 가스신문 똑바로 만들어, 그렇게 만들면 안 돼, 지한테 무언의 압력도 가해줬고, 그런 사이에 우리 신문은 다른 어느 신문들처럼 견문질을 할 수가 없었죠. 지금 에너지 계통에서 가스 계통을 다루는 신문이 한 8개 됩니다. 그러나 오로지 가스만 다루는 신문은 우리 한국가스신문사, 가스신문 수소뉴스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런 한우물만 파왔고, 또 한우물을 파오는 우리가 다른 견문을 돌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때로는 질책도 하고 감시도 하고 또 응원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가스신문사 35주년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와주신 그 은혜 항상 잊지 않고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연암은 이야기는 제가 말미에 강의하면서 같이 자연스럽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히 이 3일 동안 필리핀 해외 연수에 함께해 주신 명예기자 여러분, 더욱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김명호 단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국위 명예단장 김용호입니다. 가스신문 창간 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가스코리아 2024를 준비하시고 성황리에 잘 마치신 신문사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독연수에 참가해주신 우리 명예기자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많이 충전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500자 이내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25초. 네, 감사합니다. PPT 발표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기자들이 돌아가면서 발표를 할 거고요. 순서는 천연가스 담당하는 유재준 국장님, 도시가스 담당 주병국 부국장님, LPG 담당 김재용 부장님, 고압가스 담당 한상렬 국장님, 가스기기 분야 양인범 기자님, 마지막으로 수소 분야 한상원 기자님 순으로 나오겠습니다. 우선 천연가스 담당하는 유재준 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유재준 수소국장입니다. 일단 저는 천연가스 부분을 맡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간단히 기자들, 또 발표할 기자들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 엑기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그 자료를 보면은 천연가스 분야 주요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명예기자분들이 이 천연가스 부분하고 사업이나 업무 부분에서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해당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어느 정도 좀 해당되는 부분만 몇 가지 주제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천연가스 저장 및 공급 인프라 현황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미수금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으로 가는 천연가스 차 산업, 이 세 가지 주제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내 천연가스 저장 및 공급 인프라는 보시다시피 크게 공기업인 가스공사 인프라와 두 번째 민간 직수입사의 인프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가스공사는 인천, 평택, 통영, 삼척, 제주에 기지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당진에 기지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배가는 한 5,000km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급관리소, 가버너스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한 400여 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직수입사들의 저장 인프라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령 LNG 터미널, 동부가 LNG 허브 터미널,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 해서 현재 포스코, SKENS, GS 에너지, 석유공사, 한양, SK가스, 국내의 공기업 및 굴지의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스공사 판매량이 있는데요. 일단 조금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22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 약 370만 톤 정도 감소한 상황이고요. 이 이유는 민간 및 한전 발전 자회사들이 직수입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물량은 현재 한 79% 정도 차지하고 있고 민간사들의 직수입 물량은 한 21%, 그리고 직수입사의 물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보시면은 민간 직수입사의 경우에 올해 최초로 1000만 톤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요 이슈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직수입사를 비판하는 그 입장에서는 민간 직수입사들이 필요할 때만 LNG를 구매해서 판매를 하는 체리피킹 현상이 강하다. 그 다음에 재벌만 참여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 다음에 수급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비판적인 이론도 있고요. 또 반대로 직수입사가 참여를 함으로써 국내 천연가스 수급의 안정이 되고 있다. 또한 가스공사보다 저가의 LNG를 도입하는 좋은 기회를 잡고 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천연가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미수금 사태인데요.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그 가스공사 미수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2002년도에도 MBC 때도 한 5조 정도 미수금 상황이 벌어져서 그것을 회수하는데 한 5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 한마디로 카드를 쓰고 카드 값을 나중에 내는, 그러니까 그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서 제때제때 요금을 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 민생 안정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정부가 요금을 동결한 상태로 계속 지속을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가스공사가 한 약 15조 정도 발전 물량 포함해서 15조 정도 지금 미수금이 형성이 돼 있고요. 이자만 대략 하루에 20억 이상씩 나간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원래는 요금제대로 돌아가면 되는데 여러 가지 에너지 요금, 그 다음에 산업체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 가격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동결을 한 상황이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 내야 될 거를 내년에 내고 내년에 낼 거를 내후년에 내고 해서 결국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 부분을 다 회수를 하려면 5조를 과거에 회수할 때 5년이 걸렸는데 단순 수치로 생각하면 15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과연 저거를 어떻게 회수를 해야 될지 문제가 되고 LPG라든가 다른 연료와의 경쟁 강화에 있어서도 상당한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저 부분은 이제 정부가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인데 여러 가지 현 정부가 굉장히 욕을 많이 얻기 때문에 과연 그 전기요금과 같이 해서 요금을 어떻게 정리를 할지 지켜봐야 할 대목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저물어 가는 천연가스 시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월드컵이 시작되면서 대기가 오염되고 해서 환경부를 주관으로 해서 CNG 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대기질을 개선을 했고 효과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CNG 버스는 약 27,000대가 되어 있는데 21년도 말에는 25,000대,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23,000대입니다.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버스를 보시면은 숫자는 아직 미미합니다만 2018년도에 시작을 해서 작년도에 한 500여 대, 수소 차량은 한 800대로 시작해서 작년 말에 한 34,000대.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괄복할 부분이 전기버스입니다. 2018년에 200여 대였는데 작년 말에 5,800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CNG 버스가 경유버스를 대체하는 효과를 거뒀었는데 경유버스 수치를 보시면은 18년도에 18,000대인데 23년도에 14,000대입니다. 크게 많이 줄질 않았습니다. 결국은 CNG 버스가 경유버스가 CNG 버스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CNG 버스가 수소 및 전기버스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CNG 업계, 천연가스 업계에서 이제 비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천연가스 차와
LPG 차를 환치차라고 그러죠. 환경 친화적 자동차인데 그 부분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뭐 CNG라든가 LPG 업계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차, 친환경 차라고 홍보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빠져 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 천연가스 차에 대한 CNG 버스에 대한 구매 및 연료 보조금 국비를 지원하던 부분도 올해부터 삭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수소 및 전기차로 이제 이관이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그 수소 충전소를 같이 하는 융복합 충전소로 많이 전환을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스신뢰 주변국 국장입니다. 짧은 시간에 다른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참 어려운데요. 저희가 그래도 명예기자다 보니까 기본적인 좀 지식을 좀 갖춰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일단 PPT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과연 우리가 도시가스 시장이라는 건 뭐냐, 천연가스 시장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통상적으로 천연가스 시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도매 시장을 이야기 좀 많이 하고 도시가스 시장이라는 우리가 소매 시장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도매 요금은 정부가 산업부 가스공사가 해주는 거고 소매 요금은 각 지자체가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 구조를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이게 도시가스 시장인지 천연가스 시장인지 헷갈리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고요. 현재 전국에 우리 매니저분들 중에서도 도시가스 지금 출신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도시가스는 34개 있습니다. 이거 물어보면 몇 개 있냐? 34개 있다. 그럼 34개 중에 뭐 틀린 알겠는데 수도권도 있고 지방도 있고 일단 그랬는데 현재 우리가 도시가스가 잘 아시겠지만은 80년대, 90년대 우리 명기분들이 한참 활동하실 때 그때 도시가스 정말로 잘 나갔죠. IMF 시대 때도 성장률이 20%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보세요. 2019년도에 마이너스 4.5, 2020년도 또 마이너스, 그리고 작년에 또 마이너스. 요게 의미가 상당히 있어요. 도시가스는 마이너스 성장을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왜 그러느냐? 매년 신규 수요가 늘어나요. 매년 늘어나는 신규 수요가 보통 2.3%, 안 될 때는 옛날에는 12%, 15% 이랬거든요. 그리고 한 가구가 보통 쓰는 양이 1년에 500루벨 있어요. 550. 옛날에 800을 썼는데 요즘은 전기 이런 걸 많이 쓰다 보니까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가스가 물량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런데 저게 두 번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과거에 2016년, 2017년도에 처음으로 도시가스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가스가 상당히 성장을 많이 했는데 지금 들어와서는 상당히 좀 진척에 들어서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시가스 배관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5만 킬로 이상 되어 있고요. 가스공사가 한 5천 킬로. 두 개 합치면 한 11만, 12만.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이거는 보통 우리가 환상 배관망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보시면 84% 정도 돼요. 과거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은 지방에 집까지 올랐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도 없지만은 어쨌든 전국적으로 지금 제일 가장 보급률이 높은 데가 서울이 아닌 해양입니다. 광주입니다. 광주가 공식적으로는 99.9%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서울입니다. 서울이 90%, 99.1% 쭉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금방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 도시가스는 기간 산업이다 보니까 배관망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배관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명기 중에서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배관공사 하시는 시공 많지 않습니까? 도시가스가 물량이 안 나오고 보급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배관 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도시가스가 안 좋으면은 연관되고 있는 시공업체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몇천 킬로 깔았는데 지금은 전국도 다 합쳐봐야 1,200km 이렇게 못 깔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도시가스 요금이라고 하면 헷갈려요. 잠깐 표현이 뭐냐면 도시가스 최종 소비자 요금이에요. 근데 최종 소비자. 근데 우리가 표현을 그냥 도시가스 요금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도매요금이 있고 소매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문은 유일하게 전문지 중에서 오소매를 나누고 있는 곳이 가스 전문밖에 없어요. 다른 신문에는 다 두 개 같이 하는데 그만큼 전문성이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용도별 요금 중에서 과연 그럼 어디가 제일 많이 썼냐? 보시면은 산업용보다는 가정용이 높아요. 왜냐하면 보험률이 2천만 원 넘었거든요. 2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보통 지역 난방이 경쟁 요도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삽입 한 30만 원. 그럼 거기도 한 3.5배 이상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용, 뭐 업무용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고 이 용도별이 잠깐만 최근 들어와서는 산업용 같은 경우는 요금에 따라 요금이 올라가냐 낮아냐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미수금 말씀하셨잖아요. 미수금도 정확하게 알려야 되는 게 주택 난방용 미수금입니다. 다른 용도별 요금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주택 난방용만 지금 아마 2년 6개월 정도 동기된 상태예요.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가사들은 좀 쉽게 얘기하면은 3중고는 3중고. 판매량이 줄고 신규 수요 개발하고 있고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서 상당히 뭐 요즘에 뭐 LNG도 탈탄소에 들어가라. 누구도 탄소 배출하지 않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3등으로 갖고 있는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도시가스 업계에 이슈가 뭐냐?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공동주택 내 가스 사용자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관리, 우리 고객센터 대표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업무들을 좀 이관하려고 하는 제도적 부분이고요. 그러면 또 신규수요 같은 경우는 도시가사들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마케팅을 좀 많이 강화하려고 해요. 상당히 많이 강화하려고 하는데도 아쉽게도 도시가스가 과거에 이 온실하게 영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하고 달리 좀 독창적인 마케팅을 못해요. 왜냐하면 시공사들이 수요자만 갖다 주면은 그걸 가스 팔고 이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마케팅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요 창출이 잘 안 된다는 부분이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에 최근에 도시가사들이 안전 쪽에 많이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고도 우리 정확기 같은 경우도 요즘 메모력 정확기가 좀 밑으로 깔아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위에 있었지만. 안전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도시가스 사고 났다 소리 잘 못 들었죠. 최근 들어서. 전국에 2천만 원 사는데도, 사용하는데도 가스 사고를 거의 못 들었습니다. 그만큼 민간 사업자들의 안전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들어왔던 것 중에서 가스 AMI를 해가지고 원격, 이거 쉽게 말하면은 원격 금침 계량 시스템이에요.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계량 금침을 직접 사람이 안 가고 밖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다만 이제 계량기가 좀 비싸요. 우리가 보통 도시가스에 들어가 있는 게 막식 계량기 해가지고 21,000원, 2만원 이렇게 하는데 뭐 이제 AMI 같은 경우는 뭐 9만원, 8만원 대량으로 공급하게 되면은 7만원도 드린다 하는데 요것도 이제 도시가스 쪽에서 이제 보급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좀 쉽진 않고요. 그러니까 아까 소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가 딱 시간이 다 됐다고 말씀드려요. 지역 난방하고 많이 경쟁을 많이 해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역 난방이 많이 보급되고 있어요. 아마 최근 인지도가 많이 달라진 게 지역 난방이 들어오면 집값이 오른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도시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걸로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스신문사에서 LPG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영 기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다들 타짜셔가지고 저보다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대충 보시면 다 이해하실 것 같고요. 제가 요즘에 취재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2005년에 가스신문사에 입사를 해가지고요.
벌써 이제 20년 넘게 됐는데 저는 이 회사 생활 하면서 명예기자분들에게 참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진짜 LPG 쪽도 원체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20년 동안에 딱 여기 그 LPG 업계를 맡으면서 되게 좀 좌절이라 그래야 되나, 좀 도시가스나 LNG는 되게 멋있은 것 같은데 LPG는 좀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좀 추레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실제. 근데 또 우리 양영배 사장님이 또 LPG에 대한 또 애정이 많이 크신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같이 막 취재도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20년 전에 딱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뭐 이제 LPG가 다 망했다, 뭐 힘들다, 뭐 했는데 그 시간이 20년을 지내고 나서 보니까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신 분들이 결국은 다 성공이라는 것을 또 했고, 근데 그 주축이 보면 우리 뻘크 사업을 하시는 이끌었던 우리 명예기자분, 뭐 염동을 회장님이시나 뭐 강보동 사장님 이런 분들께서 해왔고, 여기 우리 그 LPG 충전소가 한 전국에 2,000여 곳 있는데 그 중에서 3위 10등 했으면 잘한 거죠. 여기 10등 하시는 분 충전소 사장님이 계십니다. 저기 뒤에 계시는데 한 대표님 한번 좀 일어나 주세요. 예. 저기 10등 하신 분입니다. 2,000분 중에서 식사한 소식이겠죠 이 정도면?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벌크업을 통해서 여기까지 성장해 왔는데 지금 많이 정말 정체기에 온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오히려 이제 그 사업자들끼리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제 되게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한번 이제 배송의 고도화를 한번 이제 해봐야 될 때 아닌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플랫폼이 쿠팡이잖아요. 근데 쿠팡이 결국 이제 플랫폼하고 유통을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이커머스를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했는데, 우리 지금 명예기자로 있는 파이어독스 박근보 사장님이 이걸 고도화를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도화의 핵심은 이제 각각의 소비처를 이제 그 플랫폼에 엮어서 멀리서 배송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배송을 하는 건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서로 소비처를 공유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능한 게 명예기자라는 테두리하고 또 이제 벌크 조합 이런 걸 통해서 물류의 좀 고도화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던 그 평택 충전소 사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우리 그 가스를 운송하는 LPG 벌크롤이 점검을 하면 가스가 한 얼마 정도 10대 점검하면 몇 대가 누설될 것 같으세요? 대충 9대? 10대 중에 9대가 누설된다고요? 이거 좀 심하시. 근데 실제로 맞아요. 7대가 가스가 누설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이 벌크롤이 보면 피해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중앙회가 이런 수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명예기자분들이 다 벌크 조합 위주로 좀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벌크롤에 대한 점검 이것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평택 충전소 사고가 사실 이 안전 규칙이 되게 촘촘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한 사람씩 다 어기다 보니까 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뻔한 얘기지만 정말 안전에 가장 그냥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된다. 이거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이, 지금 5분이니까 제가 2분 더 하겠습니다. 네. 제도 개선이 하나 또 필요한 게, 우리 소형전용 탱크가 지금 이제 법정 검사를 받는 소형전용 탱크가 10만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형 저장 탱크에 대한 그 조종기에 대한 기준이 없었잖아요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안전공사에서 용기에서 쓰던 조종기를 그냥 썼는데, 그게 한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 가스가 그쪽에서 많이 누설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이 기준을 안전공사에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안전공사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말을 못하고 이게 여기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거는 그 소형대한테 그 전용 조종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안전공사에서 아까도 뭐 말씀드렸듯이 이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강하게 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하나 또 이 정도 되게 또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시면 간단하게 저는 그러면 조금 1분 남았는데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